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일본 열도가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 국가적 배신감에 치를 떨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도요타와 소니, 그리고 유니클로까지. 그들이 일본의 국보급 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국의 손흥민 선수에게 돈 보따리를 싸들고 달려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LA 현지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LA 베벌리 힐스의 한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발생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특수와 LAFC의 손흥민 영입 효과를 노린 글로벌 기업들의 비공개 스폰서십 설명회 현장.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소니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오타니의 에이전트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만나기 위해 1시간 넘게 로비에서 서서 기다리는 굴욕적인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 기업들은 왜 자국의 영웅 오타니를 두고 라이벌 국가인 한국의 캡틴에게 구애를 펼치는 걸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터져나온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돈이 된다는 충격적인 발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본 열도를 멘붕에 빠뜨린 자본의 냉혹한 현실, 지금 바로 파헤쳐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마케팅 부서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소니 그룹의 내부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오타니를 모델로 썼을 때의 광고 효과는 일본 내수 시장과 미국 야구 팬에게만 국한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다. 축구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세계 공용어다. 손흥민 하나를 잡으면 전 세계 200개국에 광고를 하는 것과 같다. 일본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타니에게 100억을 주면 일본에서만 물건이 팔리지만 손흥민에게 100억을 주면 전 세계에서 물건이 팔립니다. 결국 애국심보다는 돈이익을 선택한 일본 기업 총수들. 그들은 자존심을 구기고 손흥민이 머무는 호텔 앞으로 리무진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 LA 베벌리 힐스 호텔의 VIP 라운지 상황은 그야말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도요타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미팅을 잡기 위해 비서실장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각 오타니 측 에이전트가 재계약을 논의하자며 도요타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보 오타니의 전화를 무시하고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일본 재계 서열 1위 기업. 이 장면을 목격한 미국 현지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요타 회장이 손흥민의 에이전트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걸 봤다.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자본 가치 앞에 무릎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소니 SONY의 행보입니다. 소니는 아예 사명인 SONY에서 Y를 빼고 SON손과 합작한 한정판 제품을 내놓겠다며 백지수표를 제안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손흥민 코인에 탑승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산케이 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도요타 임원에게 일본 기업이 어떻게 오타니를 버리고 한국 선수를 후원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임원은 일본 열도를 침묵시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자 양반 착각하지 마쇼. 우린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타니? 훌륭하죠. 하지만 유럽에서 야구를 봅니까? 남미 사람들이 오타니를 압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런던의 왕이고 전 세계가 아는 슈퍼스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인 모델보다 한국인 모델이 10배, 아니 100배 더 돈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돈이 된다. 이 말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경제적 자신감이 바닥난 일본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결정타였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일본의 대기업 임원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자 야후 재팬과 5채널구 2채널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자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다 부숴버리고 싶다. 어떻게 오타니를 버려? 매국노 기업이다. 소니 텔레비전 갖다 버렸다. 자존심도 없냐? 한국 선수한테 굽실거리지 마라. 근데 솔직히 나라도 사장이면 손흥민 쓴다. 오타니는 미국이랑 일본만 알지만 손흥민은 전 세계가 알잖아. 인정하기 싫지만 팩트다. 한국은 삼성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케이팝도 있다. 일본은 뭐가 남았냐? 이제 돈으로도 한국한테 안 된다. 분노를 넘어 체념과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본인들은 자국 기업이 자국 스타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국격의 추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파리와 관중 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태도입니다. 현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몸을 풀고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을 붙잡고 직접 동선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리더 그 자체였습니다. 34살이 되기 전에 다 날린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스 산토스 감독과 LAFC 보드진은 손흥민의 이런 품격에 기대어 안일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소니가 있으니까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의 헌신은 팀을 구원할 수 있지만 시스템 없는 헌신은 영웅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6만 관중이 꽉 찬 LA의 홈구장에서 손흥민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LAFC 구단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영입한 선수는 단순한 윙어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증명해낸 역사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선수를 데려왔다면 적어도 그가 가진 능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의 의무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비판과 역풍은 팬들의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시즌 개막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영입이든 전술적 수정이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LA의 태양 아래서 고립되어 땀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늦은 밤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분노하고 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은 축구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4위, 국내 컵대회 전원 탈락, 그리고 선수와 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런던의 명가 토트넘이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끝에서 영국 현지 전담 기자가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이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견뎌온 것인가?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구단 운영진을 공개 저격하고 부주장 미키 판더펜이 팬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 홀로 감내했던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 애슬레틱의 전담 기자 된 킬패트릭이 폭로한 토트넘 내부의 충격적인 실태와 손흥민이 떠난 뒤 비로소 드러난 진짜 리더십의 실체를 심층 분석합니다. 8일 새벽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경기가 끝난 뒤 들려온 소리는 응원가가 아닌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2대3 패배. 리그 14위로 추락한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 팬들은 야유를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부주장 미키 판더펜이 팬과 직접 충돌하는 최악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무너진 팀 기강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사태는 경기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단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일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이라며 독설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이름을 소환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찼을 때 이런 하극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와 히샤를리송 같은 거친 자존심들을 하나로 묶고 팬들의 비난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웃어 보이던 그 미소 뒤에 얼마나 처절한 인내가 있었는지 전담 기자 된 킬패트릭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골 결정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라커룸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접착제였고 분노한 팬들과 선수들을 잇는 마지막 가교였습니다. 지금 토트넘에는 축구 실력보다 그 가교의 공백이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견뎌온 시간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을 10년 넘게 전담하며 손흥민의 모든 것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가 본 손흥민은 단순히 착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자기 정치를 하려 할 때 차분히 그들을 앉혔고 구단이 선수들을 방치할 때 본인이 직접 선수들의 멘탈을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을지언정 동료가 화살을 맞는 것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부주장은 팬과 싸우며 감독은 원수팀인 아스널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지자마자 토트넘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버린 것입니다. 전설적인 수비수 존 테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 완장은 팔에 차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박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주었습니다. 로메로가 SNS에 글을 올릴 때 손흥민은 아마 잔디 위에서 피를 흘리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월드클래스와 일반 선수의 차이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로 떠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토트넘은 로메로를 중심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49년 역사상 유례없는 티켓 미달과 선수단 분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리더가 구단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미국 LA는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하지만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골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LAFC의 라커룸에 들어온 뒤 팀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공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국 정보가 단돈 1,000원에 팔리고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팬들에게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따뜻하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학습된 매너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깊이 박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자 영웅의 품격입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인종차별의 타깃이 될 때도 단 한 번도 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축구로 답했습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들에게 결여된 것이 바로 그 무게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건은 지금 손흥민 효과로 인해 야구의 성지에서 축구의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의 자본을 들여 그를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시대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담 기자의 폭로를 통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장 완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로메로, 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판더팬, 그리고 원수팀의 컵을 든 감독. 이들이 만드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손흥민의 위대한 침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미국 LA의 태양 아래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한 새로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의 현실과 전담 기자가 폭로한 손흥민의 숨겨진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암흑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